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 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게 좀 따져봐야 할 문장인데요. 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단체 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개헌이 되지 않았는데 개헌안에 담긴 내용을 정책화해서 제도화해야 된다. 그렇게 뒷받침하겠다. 아니, 개헌도 안 되었는데 개헌안에 담긴 내용을 국정 지침으로 삼는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헌 하나마나 개헌안대로 국가를 이끌겠다? 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문장 하나하나가 국가의 구조와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헌안 취지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개헌안은 통과 안 되더라도 개헌안대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을 대통령이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명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개헌안에 넣은 것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노동 3권이면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공무원이 파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는 전쟁 중의 나라입니다. 공무원 안에는 군인들이 포함됩니다. 군인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 3권 보장은 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헌법과 충돌합니다. 즉 헌법 제7조와 충돌합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자신들을 위한 노조를 만들고 파업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헌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부실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니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만약 이게 통과되었다면 일대 국정에 혼란이 옵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헌법 조항이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걸 누가 말립니까? 누가 조정합니까? 헌법과 헌법이 충돌할 때는 이것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거 내전을 제도화하는 헌법이 됩니다. 이 헌법대로 하면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군인이 파업을 했을 때,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그 군인과 총을 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노동계급 국가에서나 통용될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민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저의 계산으로는 최소한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이것도 헌법정신 위반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 정체성, 정통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한다고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원래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판단 기준이 헌법이고 국가 이익이고 사실입니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저를 포함한 한국의 우파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라크 파병하려고 할 때 지지했어요. 그러나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영 논리예요. 그러나 우파 분들은 헌법을 기준으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자꾸 좌우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겁한 양비론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6.25를 내전이라고 하면서 피 흘려서 나라를 지킨 군인들을 모욕하고 하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비판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장은 국민 전체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성장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노동자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국가가 성장하면 노동자도 성장합니다. 노동자 아닌 사람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게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경제관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하면 모든 제도가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특권을 줘야 됩니다. 이 개헌안이 바로 그런 개헌안입니다. 노동자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럼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면은 비노동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0%를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지식인, 군인, 노동자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왜 이 문장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개업투쟁론적 역사관,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관, 그리고 경제관, 안보관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방공 법치체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건 이념의 문제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 딸이 모두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노동자의 개념을 너무 확대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노동자라고 하면 이념적 용어입니다. 우리 부모는 노동자였다. 저는 농부였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무실 근무자,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런데 왜 뭉뚱그려가지고 모두를 노동자로 만듭니까? 국민 전체를 지금 노동자로 만들고 노동자로 본다고 하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근로인민대중, 북한에서는 근로인민대중만이 주권이 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메시지를 이왕 발표하였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이렇게 향상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60대, 70년대 우리 개발연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인들, 특히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같은 분들의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도 이야기를 해야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연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자, 무엇보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있으니까 기업 활동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울타리가 되어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을 감동적인 것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연설에서는 오로지 노동자를 위한 연설을 함으로써 노동자 아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왕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말하면 최상위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 민주노총, 강성노조로 알려진 민주노총 회원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기능공을 양성했습니다. 100만 명 정도를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약 100만 명, 약 200만 명이 중화공업 건설의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봉급은 그 전에 봉제공장, 신발공장, 섬유공장 직원들이 받는 봉급과는 훨씬 다른 사무실 근무자에 못지않는 봉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이카,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기능공이 다 중산층이 됐습니다. 지금은 중산층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면서 법치를 파괴하는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한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뿌리를 찾아보면 오늘날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탄핵시키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노조원들이 앞장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도 노동의 가치를 존엄하게 만들어준, 그건 일자리를 공급해야 그게 존엄성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기업인들, 세일즈맨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 93달러였습니다. 당시 경제 통계를 할 수 있었던 103개국 중에서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1등은 미국이었어요. 약 3,000달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6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약 16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스페인은 456달러, 싱가포르는 453달러, 아프리카 가봉은 326달러,
우리보다 3배 많았습니다. 짐바브웨,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짐바브웨도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남미의 과테말라 250달러, 한국의 약 3배였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은 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세계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많아지는 것과 다른 계층이 많아진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균등하게 상승했습니다. 균등하게. 한국은 세계에서 발전 과정에서 양극화가 가장 적은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평등한 나라입니다. 중국보다도 평등해요. 쿠바보다도 소득 배분이 평등합니다. 베트남보다도. 즉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대한민국은 더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이 결코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고생을 한 사람들이고 서민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꽉 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악마로 만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집권 세력이고 지지 세력 아닙니까? 국민들을 가난해서 구한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면은 우리는 다시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자신의 책에 이런 시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내 손이 믿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이거 쭉 어느 노동시인의 시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는 아마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책에 넣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므로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북돋우는 정책을 썼고 기능공을 양성을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도록 고급, 요새 뭐 좋은 일자리란 말을 쓰던데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였고 그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지금 노조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박정희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어려울 때 구해주기 위해서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메가드, 리치웨이,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이런 분들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 같은 위대한 인간이 또 나타나서 이 난국을 헤쳐주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피, 눈물, 땀 흘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살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면은 욕만 먹고 갑니다. 욕만 먹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데 정말 무덤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제 위인들이 나타나서 한국을 구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